말 한마디의 힘. 친애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유도현입니다. 65세,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는 제 인생의 가장 값진 깨달음이자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마법 같은 지혜입니다. 잠깐만 상상해보세요. 단 한 번의 말 한마디로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깊게 만들 수도 혹은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힘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말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제 긴 인생을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울리는 말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솔직해집시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 자녀의 성과, 우리가 이룬 것들. 하지만 그 자랑이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관계를 치유하고 진정한 소통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안내서입니다. 제 긴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자랑의 5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대화 방식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인생을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후, 따뜻한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여한 동네 독서 모임.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어색하고 무거웠거든요. 처음에는 제 상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인생의 지혜로움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모임 초반에 저는 제 경험을 열심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때 배운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지 하고 생각했죠. 제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 이야기는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였는데 말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었는지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책만 보더니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는 분명 훌륭한 경험이었는데 왜 모두가 불편해하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누고 있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사실은 자랑이었다는 것을요. 제 입장에서는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것 같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던 거예요. 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와,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랑은 마치 독이 든 사탕과 같아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보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독약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날 독서 모임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때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그날 깨달았습니다. 독서 모임에서의 경험 후 저는 우연히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태수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동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모임 분위기는 처음부터 묘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느냐?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알아? 이번에 또 땅을 샀는데 정말 대박이야 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고 어떤 이는 말없이 술잔을 비웠죠. 태수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투자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너희도 좀 알아봐. 지금이 기회야. 태수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요가 느껴졌거든요. 주변 친구들 중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득 제 마음속에 법륜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편리를 주지만 사람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돈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려는 위험한 시도인 것이죠. 저는 조용히 태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꽃피고 있었죠. 진정한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진짜 풍요로움이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종종 돈의 크기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인생에 또 다른 작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돈은 조용히 간직할수록 그 가치가 빛나고 사람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지난번 돈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지식과 학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날은 제 아내가 주최한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교육계에서 은퇴한 분들이 모인 자리였죠. 처음에는 즐거운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곧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박정우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73세의 원로 교수였죠. 그분은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쓴 논문은 말이야, 이 분야에서 너무나 혁신적이야. 요즘 젊은 학자들은 이런 깊이를 모르지. 처음에는 경청하려 했지만 점점 지루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복잡한 이론은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는 말투는 마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다른 선생님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대화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높은 학벌이나 화려한 경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에서 옵니다. 제 오랜 교육 경험을 돌아보면 가장 훌륭한 스승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분들이었죠. 지식은 높은 탑에서 내려다보며 남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의 말씀은 마치 높은 벽을 쌓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모를 거야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벌이나 경력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지식은 높은 담장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운다. 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랑이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날은 제 오랜 친구 명숙 씨와 몇몇 친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명숙 씨는 60대 중반, 몇 년 전 공무원에서 은퇴한 분이에요. 그날 그녀의 화제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의사시험에 합격했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합격했거든. 명숙 씨는 마치 자신의 성공인 양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아들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한쪽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 중 한 분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분은 자녀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명숙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도 그 중에 하나야.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의사가 될지 기대된다고. 그때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그 친구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자녀에 대한 자랑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만 자랑은 오히려 부담을 더하는구나. 진정한 기쁨이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랑한다는 것, 겉으로는 사랑의 표현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자랑이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질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배운 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자랑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공이 아니라 자녀 개인의 노력과 꿈의 결과입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들의 과정을 존중하고 응원해야 한다는 것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을 조용히 인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서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추억 속에 간직하고 싶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을 잘못된 방식으로 꺼내는 순간 그 추억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날은 오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67세의 병호 형은 술기운에 젖어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추억 같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 여자들이 어깨를 툭툭 치며 좋아했거든. 병호 형은 술을 마시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당시 여성들을 물건처럼 대하는 듯했어요. 주변의 여성들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 선생, 박 선생 이렇게 내 주변에 여자들이 없을 날이 없었어. 병호 형의 말은 계속되었고 술자리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여성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대화는 거의 끊어졌죠. 제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커져갔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이야기는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추억이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추억의 아름다움은 조용히 간직할 때 빛납니다. 말로 과시하지 않아도 그 추억은 여전히 소중하니까요. 제 긴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값진 추억들은 말없이 가슴 깊이 간직했던 순간들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 순간의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고 아름답습니다. 오히려 말로 과시할수록 그 추억의 순수함은 사라져갑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내가 겪은 일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단순한 이야깃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그 여정을 존중하고 조용히 간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추억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외모와 젊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젊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죠. 그날은 제 아내의 친구들과 함께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중에 순정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58세의 전직 피부과 간호사로 미용에 유난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죠. 내가 아직도 40대로 보이지? 순정 씨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젊음을 과시하듯 말했어요. 요즘 피부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완전 젊어 보인다고들 해.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거울을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외모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진정한 젊음이란 단순히 외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너그러움, 배려심, 호기심,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순정 씨의 말은 마치 자신의 가치를 외모로만 증명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진정한 매력은 경험에서 오는 지혜와 따뜻함에 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교가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이 듦이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깊어진 이해심, 넓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모를 유지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를 숨기려 애쓰기보다는 나이만큼 성숙해진 자신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젊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의 희생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들은 한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은 자기 꿈을 포기하고 나를 돌보고 있어. 얼마나 효녀인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자녀의 희생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자녀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착취에 가깝습니다. 마치 자녀를 자신의 성공 도구로 여기는 것과 같죠. 이런 방식의 자랑은 듣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자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줍니다. 제 오랜 교육자 생활을 돌아보면 진정한 사랑이란 자녀의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사랑의 이름을 빌린 이기심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증명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지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꿈을 존중한다는 것, 그것은 때로는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고 그들의 길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부모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맞추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종종 자녀의 희생을 자랑하며 내 자녀는 얼마나 효자인가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의 꿈과 행복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자녀의 희생을 미화하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빼앗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희생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들의 꿈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와 희생이 아니라 선택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랑의 위험한 모습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랑의 5가지 위험한 모습. 첫째, 돈과 재산. 재산을 자랑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만 벌어집니다. 진정한 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 있습니다. 둘째, 지식과 학벌. 지나친 학문적 자랑은 오히려 대화를 막고 상대방을 위축시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함께 배우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셋째, 자녀 자랑. 자녀의 성공을 과도하게 자랑하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랑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넷째, 과거의 연애. 과거 연애 경험을 자랑하며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깊은 상처를 줍니다. 추억은 조용히 간직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다섯째, 외모와 젊음. 외모를 과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불편함을 줍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랑을 버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깊어지는 인간관계. 자랑 대신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무는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해지면 놀라운 내적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거예요. 셋째, 진정한 존중받는 삶. 자랑 대신 겸손과 배려를 실천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 긴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자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말로 과시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은 이미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배려하는 말 한마디, 존중하는 태도 하나가 수많은 화려한 자랑보다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자랑을 버리고 진심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풍요로운 여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랑은 말 없는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이 영상을 본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특별한 사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일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